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신혼생활 2년 차,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주부였습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20하고도 9이고요. 남편 나이는 32이에요. 우리 남편은 위로 누나만 3명 있는 한마디로 딸부잣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고 저는 아직 미혼인 남동생 1명 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남편과 만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위로 있는 신우들은 전부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상황이라 저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시누이들처럼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어머님이랑 따로 살고 싶었지만 결혼할 당시에 저희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둘이 합치면 부부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 돈만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딱 2년만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 돈 모아서 충분히 분가할 수 있을 거라며 저를 꾸준하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간 저는 결혼하고 스스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 대목에서 저를 멍청하다 욕하실 분들이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을 하셔도 달게 받을 각오도 되어 있고요. 제 입장에서 이런저런 핑곗거리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판단 미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라는 남자를 세상 누구보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결과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사남매를 키우며 사시던 주택에서 그대로 살고 계셨는데 지어진 지 꽤 오래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다행스럽게도 1층과 2층이 따로 출입구가 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어머님과 마주칠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2층은 세를 주고 남편과 어머님이 1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2층에서 살기 시작하는 초반부터 살림은 확실하게 분리를 하고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평범한 시어머니로 보였고 실제로 저를 특별히 못 살게 군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딱히 잘해주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저희가 먼저 초대하지 않으면 2층으로 올라오지 않으셨던 어머님은 다른 사연들 속의 시어머니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1층에 내려오라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로 주로 쓰면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서 살았어요. 덕분에 제가 버는 돈은 전부 다 고스란히 적금에 넣을 수가 있었지요. 그래도 처음 약속대로 이제 분가하고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마련되었을 때 저희가 집 구해 나갈 계획을 세운다는 소리를 들은 3명의 신우들이 그야말로 눈을 뒤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집이 있으니까 그냥 쭉 같이 살면 돈도 절약되고 좋은데 왜 굳이 무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여기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집에서 사는 동안 제가 처음 걱정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저희 살림에 간섭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2층은 리모델링이 필수예요. 봄, 여름은 어떻게 버틴다고 쳐도 겨울에는 찬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조만간 아이라도 가지게 되면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꽤 멀리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를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 아니고 말이죠. 사실 작년에 한번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께서 집을 공짜로 내주셨으니까 2층 집은 우리 돈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어떠냐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고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매달 월세 겸 생활비 드리는 돈은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제대로 살림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더니 남편도 별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땐 그냥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은 처음부터 나가서 살 생각이 없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영부영 저희가 같이 살기로 약속했던 2년이 지나고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분가하겠다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정작 어머님 본인은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문제는 저희가 분가 의사를 밝힌 뒤 며칠 뒤부터였지요. 주말에 신우 셋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계속 여기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나가려고만 하냐고 남편과 저를 붙들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머님 집에서 사는 게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 말을 하긴 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짜증나고 힘든 순간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집 살면서 가장 싫었던 것은 명절과 시어머니 생신 같은 기념일마다 신우들이 죄다 집으로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저는 친정도 잘못 가고 손님 맞이를 해야만 했지요. 신우들 셋이 가족들 줄줄이 다 데려오고 거기다 남편이 이모님네까지 찾아오면 집에 사람이 거의 30명 가까이 들어차는데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야 힘들면 올라가서 쉬라고 하시긴 하는데 바로 위층 살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팔자다 생각하고 견뎠지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것만 해도 완전히 노가다가 따로 없습니다. 설거지도 기본 2시간이고 추석 때 전만 반나절을 붙였다니까요. 게다가 또 하나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바로 김장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겨울마다 신우들 것까지 전부 다 김장을 하시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 집에서 지내면서 3번의 김장을 하는 동안 신우 중에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는 사람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도와달라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려갈까요 하고 물어보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낄 고무장갑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괜히 저 혼자 오지랖을 부렸다고 뭐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층 마당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2층에 있는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어머님이랑 낑낑대고 김치 담아서 통에 나눠 놓으면 신우들은 나중에 몸만 와서 김장김치만 쏙 가져가더라고요. 나도 주말 내내 허리가 부러져라 일을 했는데 하다못해 약값이나 파스값이라도 주고 가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요. 실제로 작년 김장 때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정작 남편은 주말이 가장 바쁜 장사를 하다 보니 도와줄 수도 없고 그걸 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님께서는 항상 주말 껴서 김장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랑 어머님 둘이서 5집 먹을 김치를 담그거든요. 처음 시집 오자마자 김장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든 줄도 모르고 재미로 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김장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주말 이틀 내내 김장하느라 허리를 못 폈더니 월요일에 출근도 못하고 병가까지 내서 쉬었다니까요. 남편한테 내가 너네 누나들 김치수발 들려고 이 집안에 시집 왔냐 따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결혼하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가요. 남편이 결국 먼저 사과를 하길래 최소한 김장할 때는 가게를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혼자만 덤탱이 씌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더욱 분가에 대한 욕심은 커져만 갔고 저희가 목표했던 돈도 모았겠다. 애초에 약속한 2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겠다. 이제는 저희도 분가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사갈 집들도 열심히 알아보고 어머님께 나가서 살겠다는 이야기도 남편이 앞장서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우들이 찾아와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로는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들이 쳐들어온 그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이 저보고 2층에 먼저 올라가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들이랑 한참을 이야기하고 올라왔는데 심각한 얼굴의 남편은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뭐 당장 그날에는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눈치 없는 스타일도 아니고 남편의 심경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새집 보러 가자는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일단 자기는 좋은 남편과 착한 아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당장 우리가 나가게 되면 혼자 남으실 어머님이 너무 걱정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나들은 시집가서 전부 남편과 애 키우느라 정신없지 않냐고. 그럼 결국 시어머니를 노후에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할 말을 미리 적어왔다면서 종이를 한 장 내밀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완전히 현대판 노예계약 그 자체였습니다. 보자마자 눈앞에서 찢어버려서 내용이 전부 기억은 안 나지만 충격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집안의 제사랑 명절 준비는 앞으로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하라네요.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대부분 준비하셨고 뭐 저도 미리 가서 도와주거나 시키는 일 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래요.
김장도 신우들은 다들 본인 시댁 김장 도와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제가 알아서 하랍니다. 신우들은 자기 시댁에서 김장은 하면서도 정작 김치는 안 가져다 먹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올 때마다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김치를 몇 통씩 가져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발언권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앞으로 버는 돈은 관리도 각자 하고 생활비 역시 반반씩 내고 살자네요. 그 생활비 중에는 우리가 먹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1층에 사시는 시어머니 생활비도 포함입니다. 남편이 이번에 신우들에게 아주 제대로 세뇌를 당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허무맹랑한 계약서에 동의할 수도 없고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믿고 2년 동안 따라왔으면 앞으로도 그냥 믿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된다는데 요즘 어떤 여자가 그따위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지금이야 시어머니 건강하셔서 그나마 신경 쓸 게 별로 없다지만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도 전부 저를 시킬 게 뻔한 상황 아닙니까? 괜히 자기들은 골치 아픈 일 맡기 싫으니까 멍청한 남편한테 헛바람 넣어서 저희 부부한테 시어머니를 떠넘기려는 수작질이 확실했지요. 저는 그냥 이럴 거면 이혼하고 그만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제 입에서 설마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예상 못했는지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멍청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딴 조건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아직도 20대거든요. 실제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다들 즐겁게 젊음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노는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얘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더군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진짜 열심히 통장에 모아놨다는 점이었지요. 남편한테는 그냥 너네 누나들이나 엄마 비위 잘 맞추고 살 수 있는 참한 여자 다시 찾아보라고 선언하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작년에 김장 끝나고 남편과 대판 싸웠을 때만 해도 이혼하겠다는 저를 설득하고 말렸던 친정엄마도 이번에는 저보다 더 열을 내시며 당장이라도 갈라서라 성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혼수할 때 사용했던 돈만 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적금은 어차피 각자 명의로 들고 있었으니까 재산 분할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요. 중간에 첫째 신우가 전화해서는 저보고 너무 당돌하다면서 이게 어디 이혼까지 들먹일 일이냐 따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저보고 어쩜 그렇게 기본적인 도리도 못 챙기냐는 식으로 비난하길래 그 자라에서 받아쳐줬어요. 그러는 당신은 시부모 모시냐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첫째 신우 역시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거기다 연세도 저희 시어머니보다 훨씬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걸로 알아요. 결정적으로 첫째 시매부가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도 홀시모 못 모시겠다며 한바탕 이혼 아내만에 할 정도로 난리를 피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너무 황당해서 신우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시모 안 모시고 살면서 왜 나한테는 니네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냐고요. 진짜 쌍욕 나오기 전에 당장 전화 끊으라고 소리를 쳤더니 또 나이 어린 저한테 욕먹기는 싫었는지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자기 인생이나 제대로 살면서 저런다면 또 모르겠어요. 얄밉기는 해도 제 입장에서 뭐라 반박할 말이 딱히 생각이 안 났겠죠. 하지만 말이랑 행동이랑 완전히 정반대로 놀고 있는 인간이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듯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아무튼 지금은 남편이랑 이혼 진행 중이에요. 끝까지 정신 빠진 남편은 자기 누나들 말만 듣다가 졸지에 이혼남 되게 생겨놓고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신우들한테까지 자꾸 전화와서 헛소리를 해대길래 통화 내용 전부 다 녹음해서 남편한테 보내줬습니다. 니네 누나들 관리 똑바로 못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줄 알라며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신우들 입단속 잘 시키라고 했지요. 실제로 그 후부터 시어머니든 시누이들이든 일체 연락 온 적은 없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나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그쪽 식구들이 이런 딴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홀가분하게 내 인생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남편을 너무 믿은 건 제 잘못이겠지만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힘내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